2026년 우리 지갑이랑 쉬는 날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지금부터 딱 10분만 같이 보시죠.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요, 올해 들어서 뉴스 보다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는 느낌. 최저임금 인상, 세금 환급 확대, 공휴일 변화, 교통비 지원. 말은 쉬운데 설명은 꼭 어렵게 해요. 개정안, 시행령, 상한액 듣다 보면 그냥 나랑 상관없겠지 하고 넘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함정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이미 바뀐 게 꽤 많아요. 돈 버는 방식, 세금 돌려받는 방식, 쉬는 날, 교통비, 해외 직구까지요. 문제는 하나예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돈 못 받고 아낄 돈 그냥 내고 쉴 수 있는 날도 놓친다는 거죠. 몇만 원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몇십만 원, 크게는 100만 원 이상 차이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복잡한 말 싹 빼고 딱 내가 뭘 확인해야 하는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할 일 5가지가 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이 1,32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작년 9,860원에서 올라서 이제 시급 1만 원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편의점, 마트, 식당, 청소, 경비, 단기 알바. 이런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가 계산됩니다. 그럼 주 40시간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냐? 대략 216만 원 정도로 잡히고요. 작년보다 월로 보면 체감이 되는 수준으로 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 하나. 지금 일하고 계시면 급여 명세서 꼭 확인하세요. 내 시급이 1,320원으로 반영됐는지, 주휴수당이 빠진 건 아닌지, 이 2가지만 체크하셔도 손해를 꽤 막을 수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 한 푼이라도 놓치면 억울하잖아요. 두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2026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올라서 하루 최대 68,100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루에 2,000원 남짓 차이인데 뭐가 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쌓이면 달라집니다. 한 달이면 몇만 원? 3개월, 6개월로 가면 체감되는 차이가 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크게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둘째,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게 아닐 것. 셋째,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쉽게 말해,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같은 경우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 하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평생 보험료 냈으면 받을 때는 제대로 받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달력입니다. 올해 쉬는 날이 많아요. 공휴일이 많고 주말까지 합치면 쉬는 날이 100일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가 여러 번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설 연휴, 그리고 5월, 10월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연휴가 길어지면 은행, 주민센터, 구청 같은 곳도 같이 쉬거든요. 서류 떼러 갔다가, 통장 업무 보러 갔다가 문 닫혀 있으면 정말 헛걸음이죠. 오늘 할 일 하나, 지금 달력 꺼내셔서 2월, 5월, 10월만 먼저 표시해 두세요. 연휴 앞뒤로 처리해야 할 일들, 병원 일정, 가족 모임, 여행 일정까지 훨씬 편해집니다. 네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2026년부터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 기준으로는 연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50만 원 월세면 1년에 600만 원이죠. 이걸 소득 조건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공제받으면 연말정산 때 꽤 도움이 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 둘째, 월세 낸 걸 증빙할 이체 내역. 오늘 할 일 하나, 월세는 가능하면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무조건 계좌이체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계약서랑 이체 내역을 폴더 하나 만들어서 모아두시면 연말정산 때 찾느라 고생 안 합니다. 5번째는 교통비입니다. K패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K패스 플러스 같은 형태로 확장 논의가 있고 장거리 출퇴근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안내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비는요, 한 번은 작은데 매일 쌓이면 진짜 부담이거든요. 버스,
지하철 환승 많이 하시는 분들, 경기도에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 체크할 가치가 큽니다. 다만 혜택은 지역, 소득,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 하나. K패스 관련 공식 안내에서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쓰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등록까지 해두세요. 한번 등록해두면 생활비에서 매달 새는 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AI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관련 법이 시행된다는 내용이 있고 AI로 만든 결과물은 표시 의무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AI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싶죠? 근데 요즘은 진짜 관계 있습니다. 카톡으로 떠도는 가짜 뉴스, 진짜 같은 사진과 영상, 유명인 말처럼 꾸민 허위 정보, 이런 게 AI로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심하는 방법만 딱 정리할게요. 오늘 할 일 하나, 카톡이나 문자로 온 뉴스는 출처부터 확인하세요. 유명인 영상 사진은 AI 생성 표시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전화로 급하게 돈 보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끊고 내가 직접 아는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AI는 편리하지만 나쁘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런 쪽 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어서 이건 정말 습관처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꼭 들으세요. 해외에서 물건 살 때 개인 통관 고유 번호 입력하죠.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요. 자료 기준으로는 이 번호 관리 방식이 바뀌어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2027년부터는 생일 기준으로 만료 안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갱신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번호 관리 방식이 바뀌어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고 2027년부터는 생일 기준으로 만료 안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할 일 하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갱신이 안 되어 있으면 만료 예정이면 미리 갱신해 두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 번만 딱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최저시급 1,320원. 일하고 계시면 급여 명세서에서 시급 반영과 주휴수당 확인. 둘째, 실업급여 상한액 조정.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모의계산기로 먼저 확인. 셋째, 2026년 달력. 2월, 5월, 10월 연휴 먼저 표시해두고 은행과 관공서 휴무 일정에 헛걸음 줄이기. 넷째, 월세 세액공제.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폴더로 정리. 월세는 계좌이체로 남기기. 다섯째, 교통비. K패스 관련 등록과 적용 조건 확인. 여섯째, AI 가짜. 출처 확인, 표시 확인. 돈 요구 전화는 끊고 재확인. 일곱째, 해외 직구. 개인 통관 고유번호 상태 확인하고 필요하면 갱신. 여러분, 이건 아는 사람만 챙기는 돈입니다. 오늘 체크하면 올해가 훨씬 편해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한 번만 해주세요. 2026년 손해보지 말고 똑똑하게 시작합시다. 고맙습니다.